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 2달여 동안 북한 남포 유류 항구에 최소 18척의 유조선이 입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남포에는 새로운 유류 탱크가 등장하고 서해상에서는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유조선의 운항 장면이 포착되는 등 북한의 유류 관련 활동이 급증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8일 북한 남포 유류 하역 시설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입니다. 길이가 약 70m인 유조선이 바다 쪽으로 길게 뻗은 남포 유류 하역 부두 5개 중 한 곳에 선체의 가운데 부분을 밀착시키고 있습니다. 나흘 전인 4일까지만 해도 텅 빈 곳이지만 이날은 새로운 유조선의 유류 하역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BOA가 과거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남포 유류 항구에는 해빙기인 3월에만 8척의 유조선이 입항했습니다. 이후 4월엔 7척, 5월엔 8일 현재 3척의 유조선이 드나드는 등 지난 70여일 동안 최소 18척이 발견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유조선 한 척이 실을 수 있는 유류양을 선박에 따라 10,000에서 30,000 배럴로 추정했는데 이를 유조선 18척에 적용하면 이 기간 북한이 확보한 정제유는 최소 18만 배럴에서 54만 배럴이라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러시아와 중국까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 23975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는데 최근 상황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정제유를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In March alone, Russia shipped more than 165,000 barrels of refined petroleum to the DPRK. Given the close proximity of Russian and North Korean commercial ports, Russia could sustain these shipments indefinitely. 북한 남포항 인근에서는 새로운 유류 저장 탱크도 확인됐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 2월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을 분석해 남포 유류 탱크 지대 남쪽 한 지점에 원형 형태의 굴착 작업 흔적 2개를 포착했는데 이 중 1개의 유류 탱크가 완공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북한이 최근 몇 년간 이 일대의 유류 저장 시설을 꾸준히 확충하면서 2018년까지 약 20개였던 유류 탱크는 현재 35개로 늘었습니다. 북한이 유류 탱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은 러시아로부터 연간 한도를 초과하는 유류를 공급받아 유류의 비축량을 늘리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유조선 유선호가 현지 시각 9일 새벽 북한과 중국 사이 해역에서 중국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선박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서 포착됐습니다. 유선호 등 북한 유조선 27척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따라 사실상 북한 해역을 벗어날 수 없지만 지난해부터 중국과 러시아 인근 해역에서 꾸준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과 이란, 중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지적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8일 2025 회계연도 국방예산안 심의를 위한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러시아가 전쟁에서 상당한 수세에 몰리고 있다며 이에 따라 러시아는 상당량의 군수품과 미사일을 제공한 북한과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북한, 중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과 중국 등의 지원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북한을 미국이 직면한 주요 위협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새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은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에 대한 북한 등의 침략을 지속적으로 억제하면서 필요한 경우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국제적인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 전략을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가상화폐 탈취 등의 범죄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유관 부처는 물론 각국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외교적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국제 사이버 공간과 디지털 정책 전략입니다. 국제적인 사이버, 디지털, 신흥 기술에 대한 정책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들을 밝힌 이 문서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은 미국과 동맹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지목됐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북한이 사이버 범죄와 암호화폐 탈취를 통해 국제 제재를 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해커들을 통해
군사기술 표적과 학계, 연구소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수천 명의 숙련된 정보기술 인력을 파견해 부정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수익이 궁극적으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해 관련 정부기관과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적 압박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악의적 사이버 행위에 대한 비용과 위험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혁신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디지털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등 동맹,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과는 양자, 삼자적으로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조율하고 있으며 미한 상호방위조약, 미일 안전보장조약 등 동맹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이 사이버 영역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공개 성명을 통해 밝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유럽 국가들과는 6G 무선 통신 체계의 연구와 개발 등 첨단 분야에서도 협력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사이버 첨단 기술 회의에서 동맹, 파트너와의 디지털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Our advantage comes not just from our domestic strength. It comes from our solidarity with the majority of the world that shares our vision for a vibrant, open, and secure technological future, and from an unmatched network of allies and partners with whom we can work in common cause to pass the tech test. We're committed not to digital sovereignty, but digital solidarity.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7일 공개한 미국 사이버 보안 태세 보고서를 통해 북한 등이 제기하는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특히 중국은 미국 정부와 민간 부문, 주요 인프라 네트워크에 대한 가장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사이버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이란, 북한의 국가 행위자들과 초국가적 범죄 조직 등은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에게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악의적 활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난달 한국에서 열린 신형 잠수함 인도식에 국방 관계자를 파견했던 폴란드가 신형 전략 잠수함 도입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업체도 협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해군이 지난달 4일 3,000톤급 잠수함 신체호함의 인도식을 진행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일명 킬체인의 핵심 전력 중 하나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제작한 이 잠수함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것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를 위한 수직 발사관이 장착됐습니다. 공기 불요 추진 체계와 소음 저감 장치 등 최신 기술이 적용돼 지상 핵심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과 은밀한 작전이 가능하다고 한국방위사업청은 설명했습니다. 신체호함 인도식에는 폴란드를 비롯해 캐나다와 호주, 필리핀 등 9개국 당국자들이 대거 참석해 한국형 잠수함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인도식에 국방부 관계자를 파견했었던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은 7일 VOA에 현재 해군의 신형 잠수함을 인도할 잠재적 계약업체 선정을 위해 초기 시장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실제 공급업체 추정 그룹에는 한국 기업도 포함돼 있다고 밝혀 한국형 잠수함도 도입 고려 대상 중 하나임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한국산 무기 도입 등 방산 분야 협력을 확대해온 폴란드 국방부는 다만 현재로서는 폴란드가 한국과의 방산 협력 범위를 해양 분야로 확대한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잠수함을 인도할 수 있는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라며 현재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이기 때문에 어떤 제안이나 공급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부터 한국산 무기 도입을 크게 늘리면서 한국과 국방 분야 협력을 확대해왔습니다. 특히 2022년 7월에는 현대 로템과 한화 디펜스 등 한국 방산 기업들과 한국 전차 및 무기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 300문 도입에 합의했으며 30억 달러 규모의 한국산 경공격기 FA-50도 수입한 바 있습니다.
앞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폴란드의 다연장 로켓 천무 72대와 사거리 80km 유도탄, 290km급 유도탄에 대한 2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는 등 양국 간 방산 협력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캐나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위해 해상 초계기를 파견해 한반도 인근 국제 수역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감시합니다. 일본 외무성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캐나다가 이달 초부터 다음 달 초까지 항공기를 이용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북한 선적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감시 정찰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캐나다 공군 CP-140 오로라 장거리 해상 초계기가 주일 유엔군 지휘협정에 근거해 일본 가데나 공군 기지를 사용하게 될 것이며 캐나다의 이번 활동은 2018년 이후 11번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은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들을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 속에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이 같은 활동들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75호를 통해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북한이 이란 자동차 회사와의 협력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에 대한 차량 공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8일 북한의 윤정호 대외경제상이 최근 이란을 방문해 이란의 자동차 회사 사이파 그룹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 이란의 군사 협력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으며 이 같은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차단과 제재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EU의 피터 스타노 대변인도 8일 BOA에 양국 관계 및 기존의 유엔 제재 위반 시 우려되는 특정 사안에 대한 북한과 이란의 잠재적 협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북한과 이란, 러시아 간의 협력 확대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각국이 다른 지역과 국제 무대에서 부정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 3국 간의 협력 확대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란의 국영완성차 회사인 사이파는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이란을 찾은 윤정호 북한 대외경제상이 현지에서 열린 수출 박람회에 사이파 부스를 방문해 북한은 사이파 자동차 그룹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과 멕시코, 인도네시아, 투르키예, 호주 등 5개국 협의체인 믹타의 국회의장 회의에서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담은 성명이 채택됐습니다. 8일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10회 믹타 국회의장 회의 후 의장들은 보다 평화롭고 공평하며 정의로운 세계 구축을 위한 의회 공동행동 의장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사용과 불법 무기 거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이에 따른 한반도의 긴장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 지구의 라파 검문소 장악은 인질 석방과 하마스 제거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7일 공개한 영상 연설에서 어젯밤 자신은 전시 내각의 승인을 얻어 라파에서 작전을 수행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히고 라파 내의 4개의 하마스 대대 제거를 비롯해 라파 검문소 점령은 매우 중요한 조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인질 석방은 하마스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인질들의 귀환의 필요 조건임을 입증했다면서 이 같은 작전은 인질 석방이라는 목표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어 하마스가 제안했던 휴전 협상안은 이스라엘군의 라파 진입을 막기 위한 수단이었다면서 하마스의 이 제안은 이스라엘의 필수 요구 조건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오사마 함단 하마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이 계속될 경우 휴전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가자지구 라파 지상전을 우려해 이스라엘의 무기 수송을 중단했다고 로이터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언론들이 보도한 가운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관련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8일 미국 행정부 고위관리를 인용해 지난주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 정부의 라파 공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선적을 중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조치는 라파 전면 침공을 피하고 휴전 협상에 더 많은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압박이 이루어져 온 가운데 취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전화회담에서 가자 지구 내 민간인 피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을 변경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8일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있는 민간인들을 책임지고 보호하지 않는 상황에서 라파에 대한 중대한 공격은 안 된다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해왔다고 말하고 우리는 상황을 평가했고 폭발성 탄약 1회분 배송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적이 일시 중단된 폭탄의 규모는 2,000파운드 약 900kg과 폭탄 1,800개, 500파운드 약 225kg 폭탄 1,700여 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 미사일과 드론을 사용한 러시아의 암살 시도를 저지했다고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7일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지도부를 암살하려는 러시아 연방보안국의 시도를 무산시켰다고 발표하고 러시아와 내통해 기밀 정보를 넘긴 우크라이나 국토방위군 대령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러시아가 젤렌스키 대통령 등이 탑승한 차량 행렬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며 내통자로부터 젤렌스키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해 미사일로 공격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실 말리우크 우크라이나 보안국 국장은 이번 테러 공격 기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취임 선물이었을 수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러시아 특수공작의 실패 사례로 규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이 또다시 타이완 인근에 출현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8일 타이완 주변에서 중국군 항공기 16대와 함정 6척을 포착했으며 이 항공기들 가운데 8대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 타이완 남서부와 동부의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타이완군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타이완 공군과 해군, 연안 미사일 체계의 중국군의 이 같은 활동에 대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완 해협 중간선은 중국과 타이완의 비공식 경계선으로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군은 지난 2일에도 항공기 26대와 함정 5척을 타이완 인근에 보냈으며 타이완 국방부는 오는 20일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 당선인의 취임을 전후해 중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